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사법부와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기가 막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런 식으로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조차 저런 식으로 편향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저 같은 그리고 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가 이 법 앞에서 우리 어떤 그 최소한의 보장권이나 뭐 보호권 같은 것이 지켜질 수 있을까 참으로 제가 걱정이 됩니다. 뭐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도 그냥 뭐 개벽다귀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놀라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은 쥐뿔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법부와 헌재가 이재명에 대한 방어권은 이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고 존엄 모시는 것처럼 신을 받드는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괜히 뭐 아무것도 없이 법원에 대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법원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그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냈던 대북 송금에 대한 기피 신청 이거를 각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기사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이것 봐봐라. 법원이 드디어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칼을 이거 뽑아들였나 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기피 신청에 대해 가지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니 기각도 아니고 각하를 시켰다라고 하니까 드디어 이거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왜? 애당초 법원이 이렇게 대북 송금에 대해 가지고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재명이가 피하겠다. 이재명이가 피하게끔 해달라라고 요청했던 법관들이 인사 이동을 통해 가지고 자리 이동이 됐기 때문에 애당초 이거를 기피 사유 자체를 따질 이유가 없어 가지고 각하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재명이가 피하고 싶었던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대북 송금하면은 대쪽 같은 인물 누구였습니까? 신진우 부장판사였죠.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2월 달에 있던 이번에 인사 이동을 통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재명이 원했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게 된 것이죠. 대북 송금 문제만큼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대한민국 누구보다도 전문가고 이화영에 대해서도 중형까지 선고를 했고 그리고 또 이재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빠삭하게 대북 송금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재판을 해가지고 2심 재판도 충분히 이화영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하겠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어떻게 결국에 된 겁니까? 이재명의 시간 끌기 전술에 법원이 놀아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 대북 송금 문제를 맡게끔 된 겁니다. 대북 송금 문제는 이재명이가 작년 언제 이제 기소가 됐습니까? 6월 달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8개월 가까이나 시간이 진행이 됐는데요. 8개월 동안 정식 재판이 몇 번 열렸는지 아십니까? 빵번입니다. 빵번. 준비 기일만 4번 가까이 열리고 정식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현실이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현실이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었을 때 무엇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사법부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재판관들이 모든 지금 판사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형사 6-2부 같은 경우는 이재명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우리가 신진우 부장판사만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재판부인데요. 그걸 아마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그러니까 겉으로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선거법 2심 3월쯤 나올 것이다. 아무 걱정 안 한다. 이렇게 떠벌리고 댕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니까 나 아무 걱정 안 한다. 2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가정이다.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김어준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재판 지연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자기 입장은 지금 항소심은 사상최대로 빨리 하고 있다 총알같이 하고 있다 지연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3월 정도에 나올 것이고 매우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걔 그냥 빡다기 같은 소리죠. 누가 도대체 이재명의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야 진짜로 이재명이가 재판 지연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구나 재판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방금 제가 대북 송금에 대해 가지고 또 이거 기피 신청했다가 이게 뭐 각하가 됐다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입만 벌리면 그러니까 구라를 치는 인간인 것인데 이런 개구라를 치는 인간을 갖다가 뭐가 막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막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개딸들을 보면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상하리만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이재명이가 자신만만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2달 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 같지는 않대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확신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대법원장보다도 지금이 만약에 김명수 체제였다. 그리고 또 권순일 같은 인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이 확신에 대해 가지고 뭔가 진짜 구린 게 있지 않나? 이 뭔가 진짜 뭐 따로 뭔가 쇼부를 본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의 대법원장은 누굽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가지고 누차 강조해왔던 게 뭐예요? 절대 재판은 지연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633 원칙, 선거법 위반의 633 원칙을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 아닙니까? 그리고 2심 재판문을 그거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나 강조해 왔는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 본인의 대법원 자체가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100% 확신하는 것이 2심 재판 결과는 3월 달 정도에 나올 것이고 그리고 3개월 내로 6월 달 초 전후로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했던 내용이고 그게 이재명의 정치 세명이 끝장이 나는 날이겠죠. 자,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달까지 재판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해 보입니다. 이번에도 26일 날 변론을 종결하겠다라는 걸 재차 강조했는데요. 26일 날 오후에 최종 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결심하겠다라고 또다시 밝혔습니다. 형사 6-2부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수요일마다 재판을 열고 있는 상태인데 2번 정도만 재판을 더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제 그 선고 같은 거 선고문을 작성하는데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아마 3월 초, 3월 한 중순 둘째 주 정도까지 해가지고 항소심 선고가 날 거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럼 이런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아마 말씀드리면 여러분 진짜 코미디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애당초 지금 이제 그 발언에 문제가 됐던 게 뭐였습니까? 선거법 위반이 이제 국회에 이제 국회가 아니라 국정감사에 나갔을 때 백현동 개발에 대해 가지고 뭐 박근혜 정부 협박 때문에 한 것이다. 이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그 2020년도였나요? 이제 생방송 같은 걸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나가 가지고 이제 뭐 김문기 씨를 모른다.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됐던 게 골프를 같이 쳤다라고 하는 그 사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사진이 국민의힘이 무슨 뭐 조작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걸려 있는 것인데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자기가 생방송에서 몇 번이나 나가가지고 강조를 했고 국정감사까지 나가가지고 그딴 식으로 떠들어댔지만 내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유권자들한테는 영향을 안 줬을 거야 라고 하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가 짓거리고 있는데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증인으로서 누구를 지금 불러가지고 뒷받침하겠다라고 하냐, 바로 정준이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정준이? 이 누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MBC 100분 토론 진행하고 있는 완전히 그냥 그 좌파 같은 그런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자기 발언이 유권자들한테 영향 안 미쳤다 이렇게 지금 뒷받침을 하겠다라는, 이게 무슨 뭐 개떡 같은 얘기가 어디 있겠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재명 측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 정 교수는 100분 토론 등 시사 토론을 단연간 진행한 경험 많은 진행자이고 대선 후보 토론회나 생방송 토크쇼를 진행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재명의 발언은 생방송에서 즉석 답변한 거라 명확성을 갖추기가 어렵다. 증인을 통해 정준이를 통해서 이재명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미하게 미쳤다는 점을 말씀드릴 것이다. 이 얘기를 도대체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냐고요.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지금 헛소리라고, 이 정도까지 지금 뭔가 최악의 수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이나 이재명 측에서 갖고 있는 패가 없구나, 갖고 있는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끝나는 문제겠죠. 아니 정준이 본인 스스로도 알겠지만 생방송에서 무슨 뭐 대선 후보 토론회 같은 걸 한다, 그리고 또 인터뷰를 한다, 그거를 생방송으로 하니 준이야? 본인이 알지 않니? 그 생방송을 한다라 해서 질문지가 다 있거든요. 이재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채널에서 저기 뭐 토론회를 아니면 뭡니까 그 인터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질문지를 안 주고 이재명이가 오겠습니까? 다 질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국정감사 발언도 그렇고 사전 질문지를 다 이미 받았던 것이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데 뭔 놈의 이거를 갖다가 즉흥적인 발언이라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뭐 열불 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형사 6-2부에서도 이거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고 최은정 부장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릴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강조해 왔었던 재판 시간의 문제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을 통해 가지고 뿌리 뽑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6월 달 전에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나가리가 반드시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